네, 오늘 객실 진입이 다시 시도됩니다. 모든 국민들이 안타깝게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한국잠수산업연구원 정용원 원장과 보도국 혼성기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수중 탐색 영상 처음 공개됐다고 하고 저희가 봤는데요. 상황이 참 좋지 않긴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 차례 해경 발표에서도 언급이 됐기 때문에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화면을 본 뒤에 느끼는 점은 상황이 생각보다 더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방금 전 보도에서도 보셨지만 이 해경 잠수요원이 찍어서 공개된 화면을 보면 시야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랜턴을 비추고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 앞이 거의 불빛 외에는 무슨 물건이 있는지조차 구분할 수가 없는 네, 상황입니다. 홍 기자 잠깐만요. 시신이 한 구가 더 발견됐고 참 안타깝습니다. 네. 희생자가 이제 30명으로 늘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아직 시신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계속 말씀해주세요. 이 사고 해역은 사실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물살이 두 번째로 센 곳이기 때문에 부유물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자체가 탁하고 또 이 수중이기 때문에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아서 어두운 데다가 이 사고 선박이 가라앉아 있는 부분까지 가면 선내는 이 수중보다도 더 어두운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 랜턴을 켜더라도 조금 전 화면에서 본 바와 같이 앞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조차 보이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잠수사들도 미리 설치한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그걸 붙잡고 내려갈 수는 있지만 이 앞에 무슨 물건이 있는지 확인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랜턴을 켠 부분이 밝게 보이는 정도만 구별이 될 정도이지 어디에 어떤 네. 물체가 있는지 사실 육안으로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이 때문에 이 물살도 세고 시야도 어려운 상황이라 이 구조 작업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네. 현장에 갔다 온 잠수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물살이 어느 정도 세냐 하면 이 쓰고 있는 수경이나 산소 마스크까지도 이 물살에 휩쓸려서 벗어질 정도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또 오늘 소식을 들어보면요. 세월호가 수중에서 기울어져서 오른쪽 면이 아무래도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서 사실상 진입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배가 기울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네. 그거는 이제 선형의 위치가 변화된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말하는 이제 배 밑바닥이 천장항에 있던 것이 옆으로 기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냐면은 이제 선체 내부에 있는 에어포켓에 해당되는 공기층들이 네. 점점 부력이 없어지면서 공기가 없어지면서 기체 격실 내에 이제 그 공기 부력이 이제 없어지고 서로 틀리지 않습니까? 그 틀린 그 격실 내 이격실 저격실에서 균형 내용이 현재 옆으로 누워진 것이 안에 공기층의 그 균형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옆으로 누워진 것은 자연적으로 누워진 현상이 되겠죠. 그럼 공기층의 균형이 흐트러졌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이제 공기가 네. 점차 없어진다는 것이고 얼마 머지않아 선체는 완전히 바닥에 닿아서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조금씩 없어지고 공기가 빠져나간 만큼 이게 점점 가라앉는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희망을 다들 걸고 있는 것이 에어포켓이지 않습니까? 그 에어포켓의 위치도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은? 당연히 있죠. 그것이 원인이 돼서 배 균형이 바뀐 것, 선체 균형이 바뀐 겁니다. 네. 네. 자, 지금 선체 위치가 바뀌었다는 것이 구조 작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도 관심인데요. 지금 정확히 현장에서 전해진 소식이 정확히 정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선체가 오른쪽이 지금 그 바닥 쪽에 이렇게 기울어서 막혀 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선체가 왼쪽으로 기울면서 뒤집어졌기 때문에 예. 지금 추정하는 바로는 아직 아까 화면에서 보시겠지만 물속에 내려가서도 배를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배가 왼쪽으로 기울어진 상황에서 뒤집어진 걸로 추정을 했을 때 오른쪽이 바닥에 닿아 있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른쪽이 닿은 겁니까? 왼쪽이 닿은 것이 네. 아니고요. 배가 왼쪽으로 뒤집어지면서 예. 거꾸로 방향이 틀려서 네. 지금 오른쪽이 닿아 있는 걸로 일단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진입로가요. 네. 진입로가 왼쪽에 있는 겁니까? 오른쪽에 있는 겁니까? 그거는 지금 정확히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장님 혹시 그 진입로가 우선 진입로가 지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안내줄하고 이제 진입로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걸 가지고 해서 2층 격실까지 올라갔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메인 갑판을 타고 제일 이제 그 화물에 싣고 그걸 통해서 올라가는 이게 그것이 이제 진입로로 봐야죠. 네. 예, 그렇게 된 상태고요. 현재 옆으로 기울고 뭐 진입되는 부분은 예. 어차피 수중 작업한 다이바 입장에서는 옆으로 기울어 있든 똑바로 세워져 있든 또 안 보이는 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다이바 입장에서는 똑같습니다. 작업 현장이. 왜 그러냐면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이런 상황이 이렇게 옆으로 기울면 거기에 맞춰서 다이바가 수중 수압을 맞춰서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예, 그런 그 영향을 줄 거고 안 주고요. 어차피 불이 안 보이는 깜깜한 요 부분도 어차피 깜깜한 곳에 작업할 수 있도록 익숙된 사람이 다이버들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범위 안에서 수중 작업을 해야 될 겁니다. 네, 그렇다면- 그리고 수심이 더 깊은 곳은 이보다 더 깜깜합니다. 햇빛이 들어온다는 건 저희들은 상상을 안 하죠. 예. 네. 그렇다면 에어포켓이 있다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느 쪽에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거는 이제 옆으로 이제 휘어진 부분 위쪽이 이제 공기 네. 에어포켓이 있다는 것이죠. 아, 네. 그런 현측은 그 밑에 있는 거는 물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왼쪽으로 기울였으면은 오른쪽 격실이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왼쪽으로 그렇죠. 있으면 오른쪽 격실이 그런 경우 같으면 오른쪽 격실에는 위쪽은 공기 있지만 아래쪽에는 공기가 없다는 것이죠. 네, 정리를 해보면 오른쪽 객실 위쪽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만약에 에어포켓이 있다면 가장 많이 있다. 이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에어포켓이라는 게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네. 거기에 공기가 모여 있는 격실에 네. 있기 때문에 공기는 격실의 그 균형에 따라서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움직일 수 있는 곳이죠. 네. 자, 그래서 공기를 주입하는 작업을 좀 더 공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 작업이 진행되었고, 그다음에 더 가라앉는 걸 막기 위해서 리프트백을 설치했었지 않습니까? 네. 좀 전 현장에서의 전원은 일단 리프트백 더 이상 설치하는 건 의미가 없다 판단했다는데 이 부분 좀 더 설명을 네. 보충 설명해 주시죠. 당초 계획은 오늘 리프트백을 대거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어제 3개를 달았었는데 10톤짜리 하나와 35톤짜리 2개, 총 3개의 리프트백을 세월호 앞부분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가 어제부터 조금씩 가라앉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세월호가 더 가라앉는 것을 막기 위해서 리프트백을 추가로 오늘 28개를 35톤급으로 설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네. 현장에서 전해진 바로는 일단 오전에는 파도가 너무 세서 이 작업을 중단한 상태였는데 이 해군 판단에 의하면 이 리프트백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큰 효과가 있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아예 추가 설치 작업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중으로 내려가서 이 배에 추가로 28개에 달하는 많은 리프트백을 장착을 한 뒤에 네. 이 리프트백이 펴지게 되면 이 공기 부양하는 힘에 의해서 배가 추가로 더 내려가는 그런 효과를 막기 위한 것이었는데 일단 지금 3개 설치한 상황에서도 이 충분히 효과가 있고 더 설치하는 것이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이 해군 측의 판단이라는 게 현장에서 전해온 바입니다. 네, 먼저- 원장님 지금 저기 네. 화면에 보이는 저 공기 주머니 같은 거 저게 그러니까 리프트백인 네, 거죠? 네. 자, 저것을 저게 띄우는 역할보다는 더 이상 가라앉지 않는 역할을 하는 네.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설치해도 큰 의미는 없다라는 예. 것이 해경의 설명이고요. 원장님 좀 설명해 주실 거 있습니까? 네, 보충해서? 그러시죠. 우선 저게 지금 리프팅백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요. 원래 명칭은 리지드 폰톤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거는 이제 저 기법은 약 한 100년 전에도 저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쓰고 있는데 저 편리하게 고무로 이렇게 된 그 백으로 의해서 만들게 아주 작업하기 편리하게 변형된 신형이죠. 네. 저 기능은 주 목적은 이제 양성부럭이를 만들어서 배를 부양하는 데 도와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세월호의 선수 요 부분은 지금까지 떠 있던 부분이 수중에 내려가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은 부력이 이제 음성부럭으로 가는데 거의 중성부럭에 가까운 음성부럭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물이 이제 공기가 많이 없으면 푹 내려가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건데 그거를 좀 지체해주는 그런 기능의 리프팅 백의 기능이기 저거 때문에 뭡니까 원장님? 조금 전에 지나갔네요. 좀 이따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네. 계속하시죠. 네, 네. 그래서 리프팅 백에 너무 관심을 가질 사항은 아니다.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더 이상이 저 리프팅 백으로 해서 배를 들어 올린다든가 이런 기능은 6.8만 톤에 해당되는 부력을 무게를 갖고 있는 이런 배가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가라앉는 배를
고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제 그게 이제 제일 안타까운 거고 네. 또 국민들이나 볼 때는 뭔가 위에 보여준 것이 마음 편할지 모르지만 네. 현재는 저게 가라앉는 것은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로 내려갑니다. 그 대신에 이런 방법은 있죠. 이게 중요한 결심사항이 있는데 네. 저기다가 아예 인양에 관한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은 그게 가라앉지 않고 바로 시작하는데 현재 그거를 못하고 하고 있는 것이 네. 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수중 생존자 요 부분이 정리가 안 됐으니까 다음 단계는 못 넘어가고 있는 상태죠. 네. 예, 그 단계를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단계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진행을 빨리 해야 되고 이거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스쿠버 장부가 부족하다면은 표면 공급 잠수도 이용해서 그 빨리 진행을 시켜서 이 시간을 최대한으로 단축을 시켜서 더 이상의 이제 선체 인양에 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시간을 많이 허비 않도록 거기에 대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체 인양이라는 것은 생존자 구조가 완전히 마무리됐다고 판단했을 때 할 수 있는 거죠. 선체를 끌어올리는 것은. 이제 그게 지금 현지 상황의 지휘관의 판단입니다. 네. 이제 그렇게 판단인데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 지금 제가 볼 때는 인원수가 많지 않습니까? 네. 뭐 네, 5명, 실종자 수가 10명씩 많죠. 해도 이렇게 해도 일주일 이상, 10일 이상 걸립니다. 예. 그 많은 인원이. 그걸 또 이런 상황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결심을 해야 할 상황인데 이런 일들을 하려고 그러면은 빠른 시간 내 진입로를 여러 군데 만들어서 가이드라인 설치해서 이 작업을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제일 중요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거니까 이게 판단부터 먼저 해야 되고 고도소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네. 그다음에 얘가 만약에 이제 생존 가능성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생존 더 연장시켜주는 그런 안에 이제 공기를 더 넣는 이런 작업도 더 가중해야 될 거고 이런 일들을 해줘야 될 상황이 현장 진입로에서 안에 내부를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예.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또 시간이 5시, 지금 현재가 5시 31분입니다. 아무래도 야간 수색 작업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해경에서는 날씨가 너무 안 좋지 않은 이상은 야간 수색을 수행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야간 수색 작업을 위해서 오징어채 낚기 어선을 동원하는 방법도 추진된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도움이 될까요? 네. 이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징어 낚시는 이제 불을 밝게 해서 뭐 이렇게 이제 오징어를 잠쌌습니까? 네. 저는 오징어 낚시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징어 낚시를 이용해서 해상의 조명탄 대신에 뭐 밝게 해준다. 그런 기능은 도움이 될지언정, 예. 이렇게 지금 구조작전과 연관돼서 어떤 도움 주기는 크게 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선체가 이제 변형이 되고 조금 있어도 안전이 까랑게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에 격실에 있는 이런 부분이 이제 완전히 해서 안에 있는 이제 실종자를 포함한 뭐 이런 이제 물질들이 네. 이제 유동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렇죠. 컨테이너나 자동차들이 예, 들어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유동을 하기 시작하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냐면 거기 이제 조류에 대해서 물살이 이제 해물에 따라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빠져나가면 이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 오징어 낚시하고 연관된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하려고 그러면 오징어 낚시보다는 오히려 제일 좋은 거는 그런 수중 물체를 탐색할 수 있는 수중 탐지 장비, 물체가 이런 탐지 장비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것이 해양과학기술원 키오스가 그런 기능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라든가 안 그러면 또 소해 탐색 함정들이 이렇게 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이 이제 장비 차원에서 이런 거고 좀 원시지만 기본적인 것은 물때에 따라서 대량의 그물망 치는 것도 하는 방법이죠. 네. 새지 않도록. 이제 우리가 천안함 할 때도 어리 찾기 위해서 쌍끌에서 이용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해준 이제 원거리에서 물때를 봐가면서 그것도 그런데 그 넓은 발에 다 친다는 것도 하여튼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것도 하나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징어 낚시보다는 그물망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선내 진입이 시도되고 또 야간 수색도 한다고 하니까요. 지켜보고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곧바로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준석 선장이 아까 보니까요.
퇴선, 그러니까 배에서 나가라라는 명령을 자신은 내렸다라고 네. 주장했다면서요? 네,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나오는 과정에서 이준석 선장이 입을 열었는데요. 자신은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은 건 아니다. 퇴선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선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퇴선 면장을 즉각적으로 내리지 않은 거는 맞습니다. 근데 추후에 내렸다는 얘기인데요. 왜 바로 내리지 않았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바다 밖이 더 위험하다는 판단을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 밖이 파도가 높고 또 추운 상태에서 아직 구조선이 오지 않은 상황에서 승객들을 밖으로 대피시키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 배 안에 머물라고 했지만 마지막에는 퇴선 명령을 했다고 항변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 퇴선 명령을 누가 들었고 승객들에게 전파가 됐는지 그런 것은 확인이 안 되는 거죠? 네, 아직? 그 부분은 해경에서 진술을 했을 것 같긴 한데 이 기자들의 질문에서는 일단 퇴선 명령을 했다는 부분까지만 확인이 된 겁니다. 네. 네, 원장님께서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부분 조금 설명할 부분이 있습니다. 참 이 시점에 선장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선장은 배와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었고 그 임무를 다 하지 못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인데 이게 조금 전에 말한 선장이 말한 이것이 진위 여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상황을 초치를 못한 아까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최소한도 배가 15도 내지 20도 정도 기울고 배가 복원력이 없다라고 판단되면 그때 선장은 즉각적으로 퇴함 준비를 하는데 그것도 소요 시간이 30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네. 30분 전에 퇴선 명령을 내려줘야 됩니다. 그게 선장이 해야 될 도리입니다. 예. 네. 그때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모든 객실 요원들, 승조 요원들 납작해서 갑판으로 나와야 되고, 그다음 중요한 단정을 내려야 되고, 라이프를 풀어서 바다에 떨어뜨려야 되고, 또 중요한 물건들은 또 빼내야 되고, 이런 등등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필요한 것은 파기 조치도 해야 될 것도 해야 되고, 이런 등등 SOS를 보내고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언제 하느냐? 그러면 배를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장이 끝까지 남아서 배를 포기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승무원들을 언제 떨어뜨리냐 하는 그것도 중요합니다. 왜? 저체온증 때문에 일찍 들어가서 죽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주변에 어선이 있는지 언제 도착하는 건지 2시간 전에 동안은 배가 어떤 구조선들이 도착할 것인지 이런 걸 판단해서 그때 퇴선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네. 아무 때나 퇴선 명령이 아닙니다. 이런 절차를 알고 있음에도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네.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요, 선장의 자격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좀 의문이 드는데, 선장의 면허증 같은 거는 뭐 갱신기간이나 아니면 정년퇴임이나 이런 게 없는 건가요? 사실 나이가 69살이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선주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우선 네. 항해 자격성상 사망사, 이항사, 일항사, 그 다음에 이제 선장은 지휘관으로 이제 군대식으로 하면 지휘관인데요. 이렇게 됩니다. 한데 학교 나오고 일정하면은 사망사가 되죠. 또 이제 경력이 조금 세이면은 이제 이항사 되고 2등 이제 항해사 하란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쉽게 말로 사망사, 이항사 예, 이렇게 예. 부릅니다. 그래야 되는데 선장을 임명할 때는 선배한테 배에 대한 책임을 묻기 때문에 자격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댄데미가 우선이 덕망 문제라든가 사람의 댄데미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임명하는 선주 입장도 봐야 되고 선주가 증명 잘 해야 되고 자격증 그래서 우리나라 자격증 제도에 이런 검증하는 부분에서 선장에 대한 명칭에 대한 직직분을 가지려면은 그 사람의 자격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성품, 덕망도 같이 겸해서 보여주는 그런 제도가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한국잠수산업연구원의 정용현 원장님, 홍성기 보도기자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